안녕하세요. 줌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줌은 어제도 했지만, 인사는 올해 들어서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마음고생, 그다음에 그, 금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건데, 올 한 해는 좀 웃는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좀 영상 녹화로 좀 올리고 싶었던 부분을 어, 줌 문제로 인해서 올리지를 못해서 오늘 다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유언 비어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어, 제가 웬만하면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1월 9일에 울산경찰청 앞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초순쯤에 얼마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 모 단체,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규 재단 이사장은 수사에 중요한 내부 자료를 경찰에 넘겨 철저히 수사하게 하여야지 왜 허씨에게 넘겨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혼란케 하는지, 어,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아는지, 그리고 이 지각이 있고 분별력,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인지 정말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입출금 내역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에게 넘겨 철저하게 수사하게 해야 하여야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벌써 넘겼어요.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건 직접 제출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도 이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 사람이 다이렉터로,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영규 재단 이사장도 공범이다라고, 그리고 그 5명 정도 되는 그 고소자의 그 피고소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저에게 그 내용, 내부 자료를 전달을 했고, 경찰에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 말 자체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딴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발을, 오만방자한 행동, 이런, 정말 이 사람을, 어,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람이 이 법의 그 무서움을 모르고 이렇게 어, 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대요.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화가 날 대로 이만저만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시간상으로 6시 7분에 올린 걸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유튜브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사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은 제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법니까? 수만 원, 한 달에 수만 원 정도 벌어요. 이놈의 유튜브를 하는 걸 가지고서 사람을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그, 비난을 또는 이 험담조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저희가 이 이 여자분의, 어, 이전에 저를 그 모욕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약식 기소까지 됐고 약식 명령까지 다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죄로 이미 하나가 거의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것까지 했나 하면은 사실은 욕설 뿐만 아니라 그 명예훼손 뭐 이런 거에 가까운 내용으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띄워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고소도 하고 그다음에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거고 다른 몇 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참자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금방 보셨던 그 내부 자료라고 하는 거는 입출금 통계 자료고요. 그 통계 자료는 일찌감치 경찰에 제출이 됐던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1월 9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울산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오늘 그 집회와 관련해서 그쪽에 그 정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약 50분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울산경찰청에서 진행되어 왔던 상황, 그 다음에 저희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지금까지 작년 12월 13일 이전까지는 주로 사기 유사수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폰지, 그건 뭐, 횡령이라는 그 제목도 쓰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은 저희 사건은 업무상 배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거고, 불송치되고 재수사 요청 들어가고, 재수사가 5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다른 타단체 뭐 여기서 아까 이름 보셨지만은 진은자 씨가 쓴 글 그 단체는 재단과의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재단과 어떤 그 커넥션이라든가 그러니까 재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제가 공개 토론도 하자라고 제의도 하고 그거는 뭐 이쪽뿐만 아니라 뭐 지금 그 기소가 되는 김판종 씨가 현재 기소가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어 며칠 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경법 사기 등으로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걸로 그러니까 울산 지법의 사건 그 번호가 떠 있는 메시지를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 쪽에 분도 그 사기라든가 유사수신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 알림 그 메시지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진원재 씨가 있는 그 단체만의 고소자들한테만 그 문자가 간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쪽에서 고소인이라고 뭐 고소 단체든 고소 개인으로 고소를 했던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사 그러니까 고소인으로부터 주어졌던 제출되었던 증거 자료 또는 설명 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었고 저희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배임이라는 걸로 서울에서 하다가 그 불송치가 됐는 거를 단 3일 만에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라고 제가 이전에 이 재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90일 정도의 최장 90일 정도간 이 불송치에 대한 사건을 그것만 검토하는 검사가 있는데 단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다는 그 사건을 재수사를 5개월을 했다가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인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해보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건 자료가 서울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인계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서류만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도 사회생활을 거의 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업무 인수 인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서류만 떨렁 넘겨주고 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가지고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됐을 거냐라고 봤을 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통화한 경찰관도 마찬가지로 제 말에 동의를 했어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수사를 한 거는 사기 유사수신 뭐 배임을 뺀 나머지라고 했을 때 그거와 배임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해왔던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은 뭐 김판종, 뭐 송가병, 뭐 최영규, 한지우, 뭐 강영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작년까지 많은 그 시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익히. 그런데 그때까지 주로 다루었던 거는 사기예요. 그리고 재단에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고,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그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그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고레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고, 최영규 씨는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두 번인가 진술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김판종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은 예전에는 그렇게도 안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언젠가부터 김판종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먼저 구속영장 신청을 요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먼저 넣었던 게 송가병 씨였어요. 그 이후에 주범이라고 딱 써가지고 김판종 씨를 쓰고 그 영장 신청이 됐고 뭐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고 구속 수사를 하고 그 사이에 송치가 되고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보니까 기소가 된 거고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저희는 지금까지 오로지 김판종 씨만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공범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는 사건을 계속 언급을 해왔던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공범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송가병 씨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전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임원들이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강지원이를 전 재단 이사장 2기 일대 1기 2대 이사장 강지원이를
공범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면 또 길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울산경찰청에 도대체 이 수사를 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제출이 되는 증거 자료를 경찰 스스로가 수집하러 다니고 수사를 해서 그거를 모아서 송치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저는 사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이 사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해보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 듣지도 않는데.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설명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예요. 이게 오만방자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를 너무 과신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접근조차도,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주관적인 100% 주관적인 그 의견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되는 사건, 뭐 사기 유사수신 이렇게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판종 씨 입장에서는 잘 됐다. 시끄럽게 이렇게 가지 말고 재판에 가서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을 해서 풀려나면은 더 이상 법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좋다. 가자. 가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기 사건, 사기 유사수시라고 하는 거는 100% 재판에 가갖고는 100% 뒤집히고 우리 피해자들이 그 죄를 그 증명을 하는 게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왜? 저도 하나의 피해자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피해자고 뜻이 다를 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증거자료, 거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원금은 또 뭐냐? US 달러로 돼 있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대해서는 뭐 수차례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처음부터 스킵 코인이다라고, 코인이 아니고 토큰이죠. 근데 스킵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럼 지금 들어가는 김판종 씨는 언제 인발부가 됐느냐? 2019년 9월 17일부터 됐느냐? 아니다 이거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언론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바로 뭐 이전쯤 되겠지요. 계약을 한 게. 그러면 인발부가 됐다는 것도 그때쯤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귀냐? 그 전부터 사귀냐? 저는 그런 것,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진원자 씨가 올렸던 글의 내용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찰도 그거는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재수사 요청도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부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부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전 재단 이사장이 제출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저희 직접 제출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경찰서에 제일 먼저 내놓은 거라고요. 이전에.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여자가 왜 이딴 허위 정보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개자식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입출금 내역서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저희가 피해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3조 지금 한 7천억. 근데 그쪽에서는 4조 원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뭘 가지고서 4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라도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뭘 기준으로 4조 원이라고 보는 건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스테이킹을 한 게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7만 불이다. 7만 US 달러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돼 있고 뭐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4조 원이라고 보는 건지 그 4조 원이라는 돈 자체에 대한 금액이 피해 금액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했는 거냐 증명해야 되죠. 근데 저희는 입출금 내역서에 보시면은 그날 들어왔는 입금되는 거 그 시세로 해가지고 US 달러로 돼 있고 개수로 다시 표시가 돼가지고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비트이더 USDT, KOK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 누가 그 데이터를 정리를 했을까? 그걸 저희가 지금 그 범죄자라고 고발을 한 그 사람, 그 기업의 직원, 뭐 특히나 임원들이지요. 그러면은 그게 그쪽에 또 조금의 도움이 되면 됐지. 그런 거 없이 뭘 기준으로 4조 원이라는 게 언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 조직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의 아는 지식, 아는 정보 수준이나 일반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나 얼만큼 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기로 유사수신으로 또는 폰지로 고소가 됐는데 그리고 기소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법원에서 다투어야 되잖아요. 뒤집혀졌을 때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사람들 책임 못 져요. 저 역시도 책임 못 져요.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또한 아주 거짓말장이지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사람은 거기 보면 배상 관련된 내용, 뭐 그런 알림 내용이 그런 것도 나와요. 배상이 그러니까 성소를 한다 손 쳤을 때 배상이 이미 한번 뭐 창원지법에서 한번 그 선고가 판결이 났고 거기에 얼마를 지급을 하라. 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만큼 차이가 날 거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US 달러라고 캡처를 해놓은 게 있든 어땠든 그게 스테이킹 실질적인 금액이냐. 지가 잡아넣는 피해자들이 잡아넣는 그 금액이냐. 아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 그거는 성소를 했을 때에 하는 거고, 저는 재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피의자라고 하는 쪽에서는 생각이
그냥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좋아. 그냥 뭐 법원에 가자고. 가가지고 거기서 법의 재판장에서 따지고 그래서 유무죄를 뭐 판결을 받자. 그랬을 때 제가 저 같으면은 변호사 없어도 혼자서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변호사도 쓰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 가지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이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0% 저는 뒤집힌다. 그러면은 법망을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범죄 행위를 했음을 증명을 하는 것들을 제출한 쪽이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만큼의 내용만 가지고서 이 수사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 배임 사건, 배임으로 고발한 건에 대한 진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 담당 수사관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이에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에다가 더 좀 자세하게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경찰이 응앱만 준다고 하면 몇 가지 저는 그 담당 수사관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진술을 하더라도 오늘 거기서 그 오늘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진술을 녹화하는 곳에서만, 조사실에서만 이번에도 해야겠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집회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정말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한 1년 동안 4번의 수사관이 교체가 됐지요. 거기에 마지막 수사관이 3.5개월 정도 수사를 하고 불송치를 했지요. 불송치를 한 게 불송치를 한 것이 결국에는 김판종 씨를 딱 한 번, 1년 한 6개월, 1년 한 3개월 정도, 1년 3,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어, 을 해서 진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불송치가 된 거예요. 그 불송치가 된 게 검찰에서는 정말 딱 3일 만에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재수사 자체가 극히, 어, 그, 저기, 재수사 요청의 빈도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단 3일 만에 돌려보냈다. 돌려보낸 걸 또 5개월을 또 수사를 그 사람이 또 했다. 그 사이에 국민신문고, 경찰청, 이런 쪽에 뭐 수사심의 신청,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그 민원, 경찰서장한테도 민원 이렇게 넣었는데 담당자한테 다 돌아갔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하라고 넘어오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5개월간 수사를 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돌려보낸 거를 지금 그 사건을 어디로 보내놨느냐? 울산경찰청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월 13일이니까 지금 1월 3일이니까 약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건 그 내용을 얼마나 천재고, 뭐, 천재 정도가 아니고, 그 사건 자료만 보고서 이 사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요 사건, 우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진술조차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지난 중과 울산경찰청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통화만 간단하게 한번 하고 왔는데 통화 중에 모르고 있다.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한다라고 제가 공지를 했고 그 집회 신고는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 다가오는 잠깐만요. 여기에 집회 어, 공지를 했는데 25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울산경찰청 정문 앞 인도입니다. 목적은 KOK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 촉구인데 수사 촉구라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배임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처음이잖아요. 경찰이 그래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어, 병원에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량을 봐가면서 환자가 생기지 않아요. 방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경찰한테 주어지는 경찰 개개인한테 주어지는 사건들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가는 사건이 없고 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사건은 범죄자는 숨어서 항상 그 사건이 발생이 되지요. 범죄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 그게 알려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경찰이 또 담당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랬을 때 이미 사기로, 유사수신으로, 본지로 기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걸로 경찰에 할 의무를 다했느냐. 잘 모르고 하면은 어, 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인 입장, 더군다나 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피해자들이 그 소수만 뭐 얼마가 될지 조금은 받아갈지 모르겠는데 좋게 결과가 나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거냐. 누구 말 맞다나 뭐 이미 판결이 난 게 있으니까 추가로 한들 그러면은 그 배상금이 얼마가 주어질 거냐. 우리는 이렇게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스테이킹 해놨던 그 우리가 봤던 그 시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그 이유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 그 자료를 경찰이 입수를 해야지요. 사법기관에서 그거를 입수를 해서 그거를 이 피해자들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게 본래 있었던 자리로 가야죠. 그럼 거기에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래소의 가격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KOK로 이 피해 손, 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자주 하지는 않는데, 특히나 오프라인 정도에서는 좀 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의 수익을 낸다라고 낼 거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뭐 피해 손실의 최소화가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뭐 9천을 받고 8천을 받고 7천을 받고 6천을 받고 5천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원금의 최소한지, 아니면 300, 200, 100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의 가지수는 네 가지고,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보여도 드렸지만은, 스테이킹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떠한 금고 뭐 이런 데다가 딱 잡아놓고 쉬를 하는 거예요. 폐쇄를 하고 그건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폐지를 했을 때 열어가지고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놈이 해쳐먹었다,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네 가지인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는 KOK고, 원래 기축통화는 KOK인데 수단으로서 몇 가지를 더 쓴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스테이킹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어느 놈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건 투자금도 아니에요.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용어가 맞는 쪽은 커뮤니티 풀이에요. 우리는 채굴이라고 했는데, 채굴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스테이킹이에요. 근데 약관에 들어가면 채굴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스테이킹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스테이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 어, 요번 집회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따져보니까 부산 BIBC 한번 제가 주최자로서 했고, 그래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BIBC 추진을 한 게, 그들만의 뭐 언론 플레이 정도, 제안서만 넣고서 사업 계획서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뭐 그냥 제안서 하나 뿌려놔놓고 이 언론에다가 그걸 뿌렸다, 그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두 번째, 강남경찰서에서 시위를 한 거, 재수사 요청이 바로 나오고 나서 저희가 7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때쯤에 또 시위를 한 번 했고, 세 번째가 경찰청에서 이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한 번 했고, 이번이 제가 추진을 하는 네 번째의 집회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다고 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팔짱 끼고 이렇게 어,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저도
제가 이 시위를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위의 효과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요. 시위에 참여하려 그러면은 뭐 옛날처럼 정규직에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연차 또는 반차 내가지고 가까운 데 계신 분은 반차 내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빼면은 일당이 날라가요. 교통비가 또, 그 다음에 또 시간대가 그렇다 보니 식사까지 하면은 식비까지 이렇게 날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워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신다고 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제가 주최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일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기소가 되는 걸로는 어, 그들에게 하나의 법적으로도 좀 자유로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 업무상 배임으로 반드시 그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업무를 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진술이 이루어지고 경찰관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 약 50분간 통화를 했던 그 경찰관 분도 이해를 할 정도인데 왜 담당 수사관들은 그렇게 멍청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경찰은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넣었는데 MS 워드로 11.5페이지 정도 될 분량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12월 26일인가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1월 2일 날 답변을 주기로 한 게 1월 13일로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이 서울에서 강남경찰서 인계했던 수사 기록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내용을 다 파악을 했을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설만 보고서 뭘 알겠어요. 전화해서 물어본다고요? 물어본들 기존 경찰관이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위가 저희들한테 또 한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피해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서 어, 좀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또 한번 조치를 좀 취할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 갖고는 같이 갈 수 없지요. 결별을 하든 뭐 다른 쪽으로 뭉쳐가는 저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건 별 상관 안 해요. 스스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뭔가 해결을 바라신다면은 좀 참여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